네, 안녕하세요. 이번 13회 융합기초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았던 Take It Easy 팀의 발표자 하기루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발표를 하기에 앞서 저희 팀이 지나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숙사 식당 미운역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해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Why Team Go Easy, 저희 팀 이름이 Go Easy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싶네요. 저희 팀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준비했던 저희 팀의 팀 비전이자 자료입니다. 저희는 어쩌면 성균관대생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인이 예지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고 하면 팀플레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TPO에 맞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Time Flies Rotation. 제가 느꼈던 거는 저희가 이 타이밍에 적절한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장소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토론 주제에 적합한 게 과연 이 대화 내용인지, 이것들을 잘 지키기 위한 TPO를 지키기 위한 툴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답이 이니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니예지를 시작했을 때 약간의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팀에는 영상을 편집을 해주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영상 편집자는 보통 팀플레이를 하면 가장 많이 독박을 쓰는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와, 모두가 버스 기사다, 학생들이 서로를 칭찬할 때 쓰는 말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성공적인 팀플레이 그 시작은 사실 저희는 융합기초 프로젝트의 핵심 목적인 디자인 띵킹을 따르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중간 발표에 사용했던 발견, 정의, 그리고 아이디에이션 청사진이라는 발표 자료의 핵심 부분을 가져왔었는데요. 발견 과정은 observation이라고 보통 하죠. 그 과정에서 저희 팀이 계속 노력했던 건 절대 솔루션을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과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혹은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죠. 야,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 가능할 수 있지 않아? 이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아?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발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발견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할 당시 문제 선정을 위한 여정이라고 저희 팀에서 네이밍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의 단계를 썼는데요. 어쩌면 디자인 띵킹이 주는 최대 혜택은 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이 제일 핵심적으로 가져갔던 툴은 프레이밍, 인터뷰, 퍼소나 이 세 개를 제대로 정의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는 이것을 소제목으로 잡았었고요. 그 과정을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프레이밍 과정에서는 융기파에서 제공해줬던 프레이밍 2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서 기숙사생들한테 반드시 줘야 할 만한 밸류가 뭘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식을 대체할 만한 신뢰성, 그리고 경제성, 코로나로부터의 안전을 꼽았고요. 그 밸류로부터 인터뷰를 진행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하여서 결과적으로 페르소나를 선정할 때 저희 팀은 되게 자신있게 페르소나를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저희 팀원이었기 때문이죠. 저희 팀원의 이름은 현우라고 하고요. 사실 저희 팀에서 가장 많은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었던 친구입니다. 페르소나를 현우로 잡으니까 다른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겪는 불편, 그 문제에 제대로 공감을 하고 그걸 해결하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했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이디에이션으로 바로 넘어가게 됐었는데요. 아이디에이션 과정에서는 이런 규칙을 좀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되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는 절대 남을 비난하지 말자. 왜냐면 저희들은 이렇게 믿었기 때문인데요. 아이디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서로의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이 문제 대상자인 예를 들어 현우일 수도 있고 다른 기술자생 분들일 수도 있죠. 그분들이 느끼기에 과연 이 아이디어가 좋은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판단한다. 어쩌면 이런 말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겠네요. 고객이 그 아이디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걸 저희 팀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아이디어를 서로 절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아이디어로 선정됐던 건 실시간으로 주문 양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UI를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대량 구매를 유도하자라는 거였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저희 팀은 이게 될 것이라고 상당히 믿었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전혀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판명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최종 발표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되게 명쾌한데요. 이 테스트 하나가 저에게 되게 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출했을 때 저희 팀은 이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이걸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믿음이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더라도 저희는 이걸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꼭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취지의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시나리오는 이랬었습니다. 저희 팀의 현우를 잠깐 머리가 길게 락커 스타일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현우가 전날 밤에 내일 아침 뭐 먹지라는 주제로 고민을 할 때 여기가 첫 번째 페인 포인트겠죠. 그 페인 포인트에 기숙사 식당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구매량에 따라서 가격이 할인되는 폭이 다른 UI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본지가 되게 싸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 여기서 국밥이라고 찍었는데요. 뭐 든든한 국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국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약간의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기숙사 1층으로 와가지고 이 제품을 수령해 가야 돼요 라고 저희는 전달을 하는 거고 그 전달을 마쳤을 때 이분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이 다음날 아침에 제 시간에 나와주기만 하면 된다. 단 그 뒷과정들은 저희 프로그램이 알아서 한다 라는 취지였고요. 그 과정에서 배달을 저희가 실제로 했었습니다. 저희의 모토 자체가 고객이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해서 약간 실수를 했네요. 저희의 모토 자체가 답은 고객이 알고 있다 라는 거였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테스트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희 팀은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똑바로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업처럼 학생들에게 느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 MVP의 밸류를 제대로 모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 팀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멘토분 중에 오영식 이사님이라고 계시고 제가 되게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려는 건 본질적으로 쇼핑몰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호스트 서버, 예를 들어 IM웹, 카페24, 고동물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타입을 만들 때 가장 간단하게 바로 할 수 있는 것 프로타입 카카오톡 채널을 먼저 개설을 했어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이 문제를 느끼는 실시간으로 이제 응답을 해줄 수 있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페이페이지라는 웹사이트 지금은 좀 화면 크기가 상당히 작지만 그 웹사이트를 IM웹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의 웹사이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실시간 UI였습니다. 실시간 UI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코딩의 영역에서도 상당히 까다롭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실시간 UI라는 건 본질적으로 코딩의 영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건데 한 사람이 물건 구매를 했을 때 새로운 카운트가 변수에 담겨진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고 그걸 서버에 다시 반영을 해준다라는 게 일단 호스팅 서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영역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걸 구현할 기술도 없었을 뿐더러 세 번째로 이 개념 자체에 들어가는 실시간이라는 걸 보여주기가 웬만해서는 힘들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한 방법으로 생각한 게 이렇게 실시간 UI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여주자라는 거였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 화면을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떠서 거기에 뭐 플러스 1, 플러스 1 들어가는 건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차트를 떠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화면 송출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 큰 장벽을 만났었는데 첫 번째로 구글의 유튜브 정책 중에는 애드센스 정책 중에는 1000명이 넘지 않는 구독자 1000명이 넘지 않고 애드센스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외부 사이트에 라이브 송출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튜브 내에서만 라이브 송출을 해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했던 게 포기를 할까 이러다가 한번 유튜버를 섭외를 해보자. 애드센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제 축구도사TV라고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유튜버를 섭외를 했고 그분의 채널을 통해서 저희 서버에서 이 실시간 UI라는 걸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 구현 과정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팅 서버도 말이 그냥 호스팅 서버지 저희 입장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고 파이썬도 말이 파이썬이지 저희 팀에는 코딩할 줄 아는 인력이 하나도 없었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사실 엑셀이랑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이 엑셀과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게 또 힘들었고 카카오톡 채널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었고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부 다 할 수 있다 하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그래요. 할 수 있다니까 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됐죠라고 물으시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서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실시간 UI를 구현을 했었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돈을 입금을 받아서 가게로부터 물건을 구입을 한 뒤 대량으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배달하는 전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전 과정을 배달을 진행을 했었을 때, 이 실제로 지금 배달 가방이 들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 팀 전체를 6명인데 그 6명 중에 3명은 배달팀을, 나머지 3명은 영상팀을 이렇게 나눠서 배달하는 팀원들이 기숙사, 신관, 인관, 그리고 지관에 배달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배달을 다른 업체는 대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저희가 배달 알바를 뛰어볼 수는 없겠고, 다행히 배민 커넥트라는 기능이 현재 열려있기 때문에 배민 커넥트로 신청을 한 뒤 어떻게 배달이 진행되는지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서 실제로 배달을 뛰게 되었는데, 사실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문제가 있었죠. 실시간 UI를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그게 뭔데? 라는 거였고, 이거 알게 된 것도 이 첫 번째 테스트가 끝난 직후에 저희 팀이 했던 행동들이 구매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 왜 구매했니? 구매하고 만족스러웠니? 이런 것들을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물어본 결과 다들 만족은 했는데 실시간 UI가 그게 뭔데? 라고 물음표를 찍는 그 순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실시간 UI는 정말 효용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어떤 인터뷰를 진행했었냐면, 카카오톡 채널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당시에 13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문한 사람은 1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갭 120명, 뭐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이 10%를 주문하게 했으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혹시 그 주문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자연과학 캠퍼스인 사람들 중에 기숙사에 사는 사람, 즉 저희의 타겟 페르소나죠. 그 페르소나들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또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랬어요. 음식 메뉴가 너무 한정적이고, 사실 난 아침에 토스트를 먹지 않아. 토스트를 먹지 않는데 토스트랑 김밥밖에 없으니 내가 이걸 먹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느꼈죠, 여기서. 우리 팀이 필요한 거는 첫 번째로 메뉴를 확충하는 거구나, 아니면은 가격을 내리는 거구나, 아니면은 큐레이팅을 제대로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가 프로토타입 첫 번째를 만들고 테스트를 끝냈을 때가 윤기프가 딱 1.5주 남았던 시점이었어요. 1.5주 시점이면 사실 저는 윤기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5주 시점에 윤기프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사실 포스터를 만들고 아이디어 북을 만들고 그리고 몇 가지 행정 처리를 할 게 좀 있죠, 윤기프에는. 그런 행정 처리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얘기를 저희 팀원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간 내에 할 수 있겠니? 프로토타입을 한 번 더 만들고 테스트를 또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저희 팀원들의 반응은 모두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참 그게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저희가 겪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프로타입 두 번째를 만들 때는 첫 번째 테스트 1의 결과를 반영해서 실시간 UI를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제품밖에 없습니다. 단지 좀 차이점이라고 둘 수 있다는 건, 애초에 가게에 먼저 가서 우리가 대량 구매를 할 거니까 그 대량 구매에 따른 할인율을 우리에게 주어라. 그럼 우리 그 할인율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김밥이 3,500원이었거든요. 그 3,500원 김밥을 학생들은 반드시 더 싸게, 최소한 3,300원에 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일단 학생들에게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었기 때문에 찬바른 김밥은 3,500원이다 라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었는데, 여기는 배달까지 해주는데 3,300원이네 라는 생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저희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는 구매량이 2배 가까이 급증을 해서 30대 정도 구매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저희 팀은 PG사, 그러니까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전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PG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무통장 입금이 불편하다, 카카오뱅크는 안 되느냐, 그 시간에만 배달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있었는데요. 저희의 타겟들은, 저희 페르소나들은 기숙사생이었지만 실제로 음식을 원했던 분들 중에 자취생분들이 있으셨어요. 학교를 가는 길에 딱 마침 그 타이밍인데 내가 밥을 사서 가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가는 길에 배달원이 거기 와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느껴주신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번에 확장을 할 때에는 이 자취생들, 그리고 또 대학원 연구실 분들이, 랩실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걸 좋아하셨어요. 아침 9시에 출근은 교수님을 뵙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지만 9시에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랩실까지 배달을 해주면, 또 저희 학교 특성상 랩실이 되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 밀집되어 있는 랩실에 배달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요도 조금 만족을 시키면서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테스트까지 끝나고 나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경험적인 측면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 대상을 받았던 포스터와 아이디어 북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하고 내용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얻었던 경험은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MVP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코딩이나 이런 전문적인 능력들이 꼭 수반되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희 팀 모두가 공감을 했었는데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용기프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용기프 때 되게 처참히 실패를 했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용기프 때는 제대로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용기프를 참여를 하게 된 건데요. 저희 팀이 가장 먼저 중요시한 건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예시를 가장 많이 들어요. 혹시 수학 문제집을 했을 때 객관식 1, 2, 3, 4, 5번이 있는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은 답을 체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못 체크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지만은 만약에 1번이 마이너스 1300, 2번이 마이너스 1325, 3번이 0, 4번이 450, 5번이 75 이러면은 상당히 인간은 3번에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0이라는 답을 선택하고 싶어지거든요. 문제가 뭔지 몰라도. 그런 욕구가 있어요. 항상 해결책을 찾고 싶은 욕구. 근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 확실한 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해결책을 찾는 게 쉬워지고, 그 해결책이 은어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나의 머릿속에 있는 사실이 아니라 현실의 사실에 가까운 게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저희의 감상의 두 가지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 포스터에서 몇 가지만 찍고 이 발표를 정리를 하면요, 최종적으로 랩업을 한다고 치면 저희의 문제인식은 기숙사 식당 운영으로 인한 학생들의 아침 식사 해결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죠. 아침에 당연히 밥을 못 먹으니까 생활 습관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가 힘들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이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났을 때 반대로 음식점들은 왜 아침을 제공할 수 없는가? 아침을 왜 배달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도 대답을 동시에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공급자인 음식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저희는 음식점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침에는 수요가 없대요. 근데 학생들은 아침에는 공급이 없대요.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거죠. 한쪽을 채워주면 반드시 반대쪽이 생기는 거니까 그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집앞이 가면 학생들을 위해서 배달비 높고 대량 구매를 통해 실현 가능했습니다. 최소 주문 가격이 없고 마찬가지로 대량 구매를 통해 실현 가능했었고요. 할인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얘기로 융기프를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테이크 이리지라는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는 저는 저희 멘토분들의 그리고 또 연구원분들의 도움이 엄청 컸다고 느꼈습니다. 밤늦게 연락을 하셔도 답을 주시고 메일 남겨놓으면 꼭 챙겨주셔서 상세한 글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이사님들, 대표님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